전기철도기사 필기해설 전기철도공학 7번째 편입니다. 저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마석차단장비 1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지난번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직류강체 방식에서 나오는 이행 구간에 사용되는 걸 물어보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이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요. 이 같은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교류 구간이었습니다. 교류 구간. 교류 구간에서는 이름이 뭐였었냐면 직접 유도 장치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직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부 이행 장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직류하고 교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구성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하에서 이제 지상으로 넘어갈 때나 지상에서 지하로 넘어갈 때 앞상 특성을 가급적이면 이제 균일하게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터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 내에 있는 강체 같은 경우에는 단면 2차 모먼트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지상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심플을 쓰지 않고 탱일 심플을 써서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이제 동적 특성이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교류인지, 이게 직류인지. 근데 여기 터널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지금 티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전체선이 이렇게 이렇게 물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알바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랬지만은, 자, 아이고, 잠깐만요. 알바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전차선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자, 이거는 모양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교류인지 직류인지 알잖아요. 요게 교류, 요게 직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는 펜타그래프의 이선 속도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펜타그래프 속도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잘 물어보죠. 이렇게 이선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진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식을 외워 놓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지금 일단 문제가 이제 이선 속도를 물어보니까 요 과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속도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요 밑에 있는 식을 사용하면 되죠. 이걸 무조건 공진속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풀 수는 없죠. 자, 공진속도. 그 다음에, 자, 제곱근은 1 플러스 부등률. 입시론을 쓰게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일단 지우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공진속도가 주어진 게 지금 137 km/h가 주어졌잖아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 값에 넣을 거는 1 플러스 부등률이 0.4였잖아요. 이걸 계산해 보면 115.79 정도가 나오죠. 이 값이 116에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선 속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풀기가 쉽죠. 그런데 공진 속도가 나올 경우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공진 속도는 요것만 속지 않으시면 되세요. 지금 공진 속도 같은 경우에 이제 km/h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메타퍼세크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3.6을 곱하거나 또 나눠주면 되잖아요. 나눠주면. 자, 메타퍼세크로 주어지기는 3.6을 곱하게 되면, 자, km/h가 되고요. 자, km/h를 다시 3.6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거는 메타퍼세크가 되죠.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요 부분은 넣기만 하시면 돼요. 자, 분명히 주어지는 건 뭐냐면 이 경관이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 여기 평균값, 요거 주어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률을 넣어버리면 되는데, 답이 분명히 계산이 됐는데 여기가 보게 되면 좀 애매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선지에 없는. 그때는 분명히 단위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건 확인하시면 되세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렇게 되면. 자, 4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은 전차선과
가동 브라켓 그 수평 파이프의 그 수직 중심 간격인데요. 요거를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그 진동 가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진동 가구. 그 가구에는 그 진동 가구 말고 실제적인 가구가 있어요. 그 조가선과 이 가구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조가선과 전차선의 수직한 간격, 수직 간격이라고 그랬죠. 어디 위치에서? 지지점 위치에서. 지지점 위치에서. 근데 이 진동 가구는 그게 아니라 요 진동 방지 파이프나 여기가 이게 지금 진동 방지 파이프거든요. 제가 요거 그 PPT로 만들면서 색깔을 수정을 못 해가지고 좀 눈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동 방지 파이프예요. 그 다음에 스펜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진동이 그 생기지 않도록 요거 이제 탄탄하게 이렇게 당겨져 있거든요. 이것도 진동 방지 파이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요 간격, 진동 방지 파이프하고 전차선의 간격,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진동 가구라고 그래요. 진동 가구. 이 진동 가구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 그 가동 브라켓, 요거 이제 그 가동 브라켓용이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게 가동 브라켓용이고, 브라켓.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빔 아래에 있는 이제 스펜선. 그 스펜선에 쓰는 이제 브라켓, 요 진동 방지 금구거든요. 요게 진동 방지 금구 또는 곡선 당김 금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동 방지와 곡선 당김은 그 모양과 똑같이 생겼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 가동 브라켓에 쓰이는 그 빔 스펜선에 쓰이는 경우에 따라 이 수직 중심 간격이 달라져요. 진동 가구가. 그래서 가동 브라켓에 쓰게 되면 요 진동 가구는 350이요. 그 다음에 빔 하스펜선에 쓰는 진동 가구는 300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림을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 나머지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빔 하스펜선 같은 경우에 차량기지나 이런 데 잘 보시기 힘들 텐데 지금 가동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전동차 구간에 보게 되면 굉장히 쉽게 보이죠. 그 간격이 350이에요. 350. 그 차량기지 군에 혹시 그 들어가 보실 그 일이 있으시면 이제 유심히 보시면 그게 이제 스펜선이라는 이렇게 그 선이 그 당겨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진동 방지 곡선 당김을 달아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300이죠. 그런데 오늘 물어보는 거는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그 속도 등급 300km 이상에서 여기 사용되는 그 진동 가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 간격이에요. 여기 간격, 요 간격. 이게 진동 방지 파이프거든요. 요 간격. 요 간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요. 요 간격은 자 600mm가 됩니다. 600이요. 여기가 진동 가구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가구가 되는 거예요. 가구가. 보통 제가 제 기억에 여기 같은 경우에 고속철도라 제가 저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600으로 알고 있거든요. 1600? 자, 그럼 이 부분이 여기가 나머지가 1m가 될 거고 여기가 1m가 될 거고 여기가 600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가 600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3개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긴 한데 어떤 게 있냐면 카코 250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카코라는 게 이제 카티너리 요거 참고로 카티너리 코리아. 저희 한국에서 만든 이 전차선 카티너리 시스템인데, 여기 250km 전용이거든요. 여기 쓸 때 가구는, 여기 또 달라요. 요게. 그래서 일단 요거는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이제 요건 현장 실무에 가까운 내용인데, 요건 제가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3가지입니다. 350, 300, 여기 있는 것처럼 600.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은 AT 급전 방식에서 전차선과 급전선 간의 표준 전압을 묻고 있는 건데요. AT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AT라는 거는 뭐냐면 단권 변압기라 그래요. 단권 변압기 AT.
자, 요거는 오토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단권 변압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변전실에 많이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변전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권선 변압기잖아요. 이권선 변압기.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자, 이렇게 1차가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자, 제가 1차는 많이 그리고 2차는 적게 그렸잖아요. 요거는 의미를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1차 전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2차 전압. 자, 여기 이제 이원선 변압기잖아요. 많이 보시는 요 그림이 이원선 변압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그린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금방 똑같이 이제 모델링 이렇게 그냥, 자, 원선 이렇게 돼 있는데, 1차를 이렇게 같이 뽑아요. 이렇게 뽑는데, 어떻게 되냐면 2차를 이제 필요한 곳에서 뽑거든요. 이게 권선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전기철도에서 이용하는 거는 2분의 1짜리, 2대 1짜리를 써요. 1차와 2차가 전압비를 딱 절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1차 측 중성점에서 정확한 2분의 1점에서 2분의 1점에서 전기를 선을 빼요. 이렇게. 자, 여기 단말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 대해서 여기다가 처음에 보낼 때 얼마를 보내게 되면 50kV를 보내죠. 50kV. 여기는 그럼 2분의 1이기 때문에 25kV가 돼요. 가끔씩 이게 55가 될 때가 있고 이제 27.5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최고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최고 전압. 최고 전압. 자,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묻는 문제가 전차선과 급전선 간의 표준 전압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최고 전압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요 그림을 한번 지워보고요. 여기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AT는 오토 트랜스포머 단권 변압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권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권선 변압기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림을 요걸 이제 파워포인트 그린 건데, 자, 이 윗부분을 제가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이제 전차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급전선이라고 이렇게 그렸고요. 권선을 이제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차선과 급전선 사이에 병렬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정확한 2분의 1점에서 이제 FPW, 이제 레일에 걸려져 있는데 이 레일과 이 레일과 FPW는 등전이거든요. 등전이기 때문에 레일을 표시해도 되고 FPW 표시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레일을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제가 요걸 그려놨잖아요. 전기차를 그려놨기 때문에 레일을 표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차선하고 급전선 사이에는 50kV가 걸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2분의 1점이 빼버렸기 때문에 요 레일하고 전차선 사이에는 25kV가 걸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묻는 경우는 전차선과 급전선 간의 표준 전압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가 전차선이고 여기가 급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쪽에 뭐가 있냐면요. 이쪽에는 스코트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스코트 변압기가 있어서 이게 여기가 보통 1차가 154, 여기 154에 뭐 2분의 루트 3 정도가 걸리거든요.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T상으로 여기 이제 T상이 좀 더 이쁘니까 T상으로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M상도 이렇게 걸 수는 있어요. M상도. 이제 변전소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T가 되고 TF, 보통 이제 AF 이렇게 표시하는데 TF나 AF는 특별하게 이제 요거는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장에 나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한번 다시 TF와 AF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전압이 여기도 지금 스코트 변압기 2차 측이 여기가 50kV거든요. T상이 50kV, M상도 50kV. 154를 받아서 50kV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50kV를 하고 2분의 1쯤 잘랐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걸리냐면 25kV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레일하고 FPW가 등전이다. 이걸 잘 알아두시면 좋으세요.
자, 45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답을 체크하도록 할까요? 자, 44번의 답은 50kV가 되겠습니다. 자, 4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는 그 경량전철에서 그 추진력을 얻는 방식을 묻는 건데, 그 차륜의 점착력 대신 리액션 플레이트에서의 전제력을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좀 어렵죠, 내용 자체가. 근데 그 지금 저희가 그 대부분 보고 있는 타고 있고 운행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점착력으로 사용되는 거죠. 점착력으로. 점착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찰력과 비슷한 뜻이잖아요. 마찰력. 그 궤도와 그 레일과 그 차륜 간에 그 마찰에 의해 가지고 그 움직이게 되고, 이 마찰 자체가 그 마찰 개수가 작아지게 되면 공전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점착력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저희가 운행되고, 고속철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 점착력 대신에, 리액션 플레이트의 그 전자력을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묻고 있는데, 요거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되면 림이라고 불러요. 림. 그 다음에 이제 그 LSM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게 뭐냐면, 그 선형, 유도 전동기. 요거 같은 경우는 선형 동기 전동기죠. 선형 동기 전동기. 오늘 지금 묻고 있는 거는 그 LIM, 그 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 선형 유도 전동기에만 그 리액션 플레이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요 리액션 플레이트가 지금 요게 제가 그 레일에 이렇게 있으면, 리액션 플레이트로 이렇게 제가 그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전자 역할을 한다고. 회전자 역할을. 자, 그 선형 유도 전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 요 같은 경우에는 차상에 그 1차가 있어요. 차상 1차 전원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그 전원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 이제 변압기 같은 그 TR 같은 이제 그 대용량 기계도 설치가 되겠죠. 굉장히 무겁죠. 그 고속화하려고 그러면 얘를 안 쓰고 그 LSM을 실제적으로 얘를 써요. 고속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방식 LSM을.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고속화보다는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그 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1차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고정자죠. 그 삼상 회전자계를 발생시키는. 그런데 그 리니어 그 전동기이기 때문에 삼상 회전자계가 발생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자계를 발생을 해요. 1차에서. 뭐냐면, 여기 이동자계. 그러면 그 리액션 플레이트에 자계가 발생이 되면 리액션 플레이트 자체, 이제, 유기기전력이 생기잖아요. 이 유기된 기전력하고, 이제 자계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 또는 아고라 원판 혹시 아시죠? 아고라 원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아고라 원판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를 움직이게 되면 이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원판이 따라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회전자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얘는 회전자기를 이용하는 거지만 얘는 이제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이동자기를 이용하는 거고, 여기 이동자기 좀 다르긴 하는 건 다르긴 하죠.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요 리액션 플레이트에 유기된 유도 전류하고, 1차 측에서 발생한 이동자기하고, 요거에 의해 가지고, 플레밍 왼손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이게 추력이 생기는 거예요. 미는 힘. 간부에서 미는 힘이 생기거든요. 요게 LIM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요 45번의 답은 림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렵지만 이제 제가 그려놓은 그림 그대로 한 번씩 요거만 하시게 되면 다른 문제도 나오더라도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자, 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 궤도 구동 시스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왜냐하면 그냥 리액션 플레이트 철판만 깔면 돼요. 철판만, 쉽게 말씀드려서 철판만 깔면 되는 거고요. 저기 LSM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동자기를 발생시키는 궤도에 이동자기를 발생시키는 구동 시스템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집전장치, 여기는 집전장치가 필요하죠.
여기는 제가 여기 지워볼게요. 제가 이제 그림을 여기 그려놨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전장치 필요하잖아. LIM 같은 경우에. LSM은 집전장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궤도 자체가 전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집전장치 필요해가지고 집전을 해서 그 모터를 실질적으로 돌려서 얘하고 저기 상호작용이 해가지고 추력을 발생되는 건데 얘는 LSM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궤도 구동 시스템이 싸고 여기는 고가고 집전장치에는 필요하고요. 여기는 그 불필요한 거죠. 자,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4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은 급전회로의 길이가 긴 선로에서 선로의 공진 현상을 억제하는 장치가 뭐냐고 묻고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하게 된다면, 여기다 하나 이렇게 넣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고차수. 요게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답이 RC뱅크예요. RC뱅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그 주파수 공진을 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차수 고조파에 의한 공진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거 참고로 혹시 스너버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너버 회로. 네, 스너버 회로. 요거는 어디 쓰이냐면요. 혹시 저희가 디지털 보호 계정기 쓰잖아요. 디지털 보호 계정기. 그 디지털 보호 계정기 자체에도 접점이, 디지털 접점이 있어요. 접점들이. 그러면 요게 접점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스파크가 많이 생기잖아요. 스위칭 할 때. 요 스위칭에서 이제 고전압이 발생되니까 여기다가 스너버 회로를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전압을 억제하거나, 이상 전압을 억제하거나, C는 C 소자 특성이 그거잖아요. C 소자 특성은 뭐냐면 전압의 급변을 억제하고, L의 특성은 뭐죠? 인덕터의 특성 L은 전류의 급변 억제하는 거잖아요. C는 전압의 급변을 억제하는 거고. 여기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스너버 회로가. 그래서 여기서 고전압이 생기게 되면 C가 억제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고주파 전류 같은 경우 여기서 열을 방출시켜버리기도 하고, 여기 다는 거거든요. RC 스너버. 이 스너버의 뜻이 뭐냐면, 저보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억제하다. 잘라내버리다. 컷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주회로에 이 병렬로 돼 있죠. 주회로에. 근데 RC뱅크도 주회로에 이렇게 병렬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TF하고 레일 사이에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기능이에요. 억제하고 컷하는데 뭐를 억제하고 컷하냐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고차수 고조파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공진을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초동호사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C가 0.18 마이크로페럿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나눠서 쓰는데, 고차수 고조파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750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550, 350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750을 쓰게 되면 약 어느 정도냐면 약 1200Hz. 그렇게 되면 한 20차수잖아요. 20차수 고조파. 요거죠. 20차수 고조파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20차수 고조파에 자르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 전압을 여기서 얘가 억제를 시켜주고요. 나머지 위에 생기는 발열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방열을 시켜버리는 거죠. 요 달로기 같은 경우에는 요 달로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유지보수를 위해서 달아놓은 거고요. 요거는 급전회로의 길이가 긴 선로에서 선로의 고차수 공진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달아놓은 거고요. 계통의 병렬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게 아니고 1200
만약에 750이 아니라 550을 달아놓거나 350을 달아놓게 되면 그것도 달라지겠죠. 달라지지,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20차수 이상에 대해서 이제 공진현상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세요. 혹시 이거 같은 경우에 실기로 나온다고, 필답 실기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써도 되세요. 자, 여기 쓰이는 이 콘덴서는 0.18 마이크로패럿이고, 저항은 750, 550, 350,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46번은 RC뱅크가 되겠고요. 나머지 47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